당신의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1년간 당신이 쏟아부은 노동의 시간과 그 대가로 불어난 자산의 크기를 냉정하게 비교해 보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분명 성실히 일했고 남들처럼 주식도 조금씩 모았으며 커피값까지 아껴가며 저축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당신의 자산 그래프는 우상향하는 척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그릇, 즉 계좌 자체에 미세한 균열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수익률 10%를 찍었다고 좋아하겠지만 그 숫자는 시스템이 당신에게 보여주는 환각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수익을 실현하는 순간 국가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소리 소문 없이 다가와 15.4%라는 살점을 뜯어갑니다. 겨우 15%? 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아주 작은 마찰 개수에도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15.4%가 매년, 매 순간 당신의 복리 엔진에 모래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뇌는 사소한 비용으로 처리하고 넘겨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돈이 증발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조금 더 노력해서 연봉을 높이고 투자를 잘해서 배당금을 늘리는 순간 시스템은 당신을 부자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작물로 인식합니다. 건강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당신의 월급 봉투를 털어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그물을 던져 당신이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천장을 만들어버립니다. 감상적인 희망회로는 끄십시오. 이제부터는 오직 차가운 수학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겨우 15.4% 세금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그 숫자가 장기적으로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증명하겠습니다. 여기 두 명의 투자자 A와 B가 있습니다. 둘 다 초기 자금 1억 원으로 연평균 8%의 수익을 30년간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A는 일반 계좌에서 매년 발생한 수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꼬박꼬박 뜯깁니다. B는 비과세 계좌에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수익을 재투자합니다. 30년 후 그 격차가 얼마나 벌어질 것 같습니까? A의 자산은 세금이라는 브레이크 때문에 복리의 가속도를 잃고 주저앉습니다. 반면 세금을 뒤로 미루고 복리 엔진을 풀 가동한 B의 자산은 A보다 수억 원, 아니 서울 아파트 전세금 한 채 값 이상 앞서갑니다. 이것이 바로 과세 이연의 위력이며 15.4%는 단순한 비율이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기하급수적인 악성 코드입니다.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 개설을 얼마나 쉽게 허용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신분증 하나면 5분 만에 일반 위탁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금융의 편리성이라 착각하겠지만 실상은 거대한 덫의 입구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왜 국가는 여러분이 ISA나 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를 만들 때는 까다로운 한도를 설정해두고 일반 계좌는 무제한으로 열어두겠습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일반 계좌야말로 국가가 여러분의 부를 가장 손쉽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약탈할 수 있는 오픈필드이기 때문입니다. 이 함정의 핵심 메커니즘은 2천만 원의 철조망입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통해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기는 순간 시스템은 경고, 노예가 탈출하려 한다는 신호를 감지합니다. 즉시 징불적 세금 폭탄이 투하되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여 강제로 지역가입자로 편입시킵니다. 세금 걱정은 부자가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혹시 당신도 이런 아니란 소리를 내뱉은 적이 있습니까? 단언컨대 이것은 금융문맹들이 퍼뜨린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이자 시스템이 당신에게 주입한 환각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금 설계를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건물을 다 지은 뒤에 지하주차장을 파겠다는 것과 같은 헛소리입니다. 대중은 절세를 쪼잔한 구두쇠들의 행위로 치부하고 수익률이라는 화려한 간판에만 열광합니다. 이것은 뇌과학적으로 설명되는 인간의 결함, 즉 쌍곡형 할인의 전형입니다. 당장 눈앞의 치킨값 2만 원은 거대하게 느껴지만 20년 뒤 복리로 사라질 수억 원의 세금은 먼지처럼 여기는 뇌의 오류입니다. 여러분이 일반 계좌에서 단타를 치며 세금을 뿌리는 동안 진짜 자본가들은 조용히 비과세 계좌라는 벙커 안에서 자산을 증식시킵니다. 여기 같은 날 입사해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ETF를 매수한 김대리와 이 과장이 있습니다. 20년 후 이들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집니다. 김대리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시작해 수익이 날 때마다 세금을 뜯기고 은퇴 후에는 건보료 폭탄을 맞아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그는 평생 시스템의 배터리로 살다가 방전되어 버려집니다. 반면 이 과장은 처음부터 ISA와 연금저축이라는 방공호 안에서 자산을 불렸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영원이거나 먼 미래로 이연됩니다. 김대리가 세금으로 낼 돈까지 고스란히 재투자되어 복리의 스노우볼을 굴립니다. 은퇴 시점이 되어도 그는 느긋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돈은 저율 분리과세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건보료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는 국가가 허락한 합법적인 치트키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디바이드입니다. 지능의 차이가 아닙니다. 단지 어떤 그릇에 물을 담았느냐가 당신을 평생 뜯기는 자와 지키고 누리는 자로 나눈 것입니다. 이제 펜을 드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재테크 조언이 아니라 당신을 노동의 굴레에서 해방시킬 치트키입니다. 첫 번째 코드는 ISA 선타격입니다. 연간 2천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한 이 만능 방패에 당신의 자본을 숨기십시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건보료 폭탄과 세금 지옥을 피해가는 유일한 비상탈출구입니다. 두 번째 코드는 자금의 텔레포트입니다. ISA의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면 만기 자금을 전액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하십시오. 연금저축의 한도를 무시하고 거대 자본을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의 허점입니다. 세 번째 코드는 3년 주기 무할 루프입니다. 이체 후 다시 ISA를 개설하여 돈을 채워 넣으십시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당신의 자산 대부분은 건보료와 종합과세가 닿지 않는 안전지대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해법을 듣고도 실행하지 못합니다. 바로 지루함과 유동성의 유혹 때문입니다. 연금 계좌는 만 55세까지 돈이 묶입니다. 당장 신상 스마트폰을 사고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당신의 뇌는 이 강제저축을 고통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묶임 하나만이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당신의 의지력은 백화점 세일 문구 하나에도 무너질 만큼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초기 10년, 2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평평한 구간, 즉 실망의 구간을 지납니다. 대부분의 패배자는 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계좌를 깨버립니다. 진정한 승부는 화려한 매매 기술이 아니라 이 지루한 구간을 묵묵히 걸어가는 엉덩이 싸움에서 결정됩니다. 당신이 느껴야 할 공포는 55세까지 돈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55세가 되었는데도 폐지를 주워와야 하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 긴 여정의 끝, 마침내 특이점, 싱귤레리티가 도래했습니다. ISA와 연금저축이라는 방공호 속에서 묵묵히 지루하나 견뎌낸 자와 당장의 쾌락을 위해 방패를 버린 자가 맞이할 30년 후의 미래는 완전히 다른 행성처럼 갈라집니다. 자본가가 된 당신의 55세를 상상해 보십시오. 복리의 마법으로 불어난 거대한 자산, 그리고 그 돈을 인출할 때 국가는 고작 3에서 5%의 세금만 요구합니다. 건보료 폭탄도 없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뭘 먹지를 고민하지 오늘 어떻게 벌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 프로토콜을 무시한 김대리의 60세는 지옥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고갈되었고 쥐꼬리만한 자산은 세금으로 난도질당했습니다. 그는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다시 노동시장의 최하단으로 기어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30년 후의 특이점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편안함을 선택하고 30년 후 도태될 것인가. 당신의 뇌에 설치된 가난의 소프트웨어가 삭제되었기를 바랍니다.